받고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한나였습니다. 이것이 혁신이다. 여야를 내려놓고 관습을 떼버리고 혁신을 외쳐봅시다. 다시 만난 정치 공동혁신구역. 수요일 주진우 라이브는 정쟁 비무장지대로 변신합니다. 주진우 라이브가 지정한 여야 혁신 연장 3분 모셨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용태입니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 네, 안녕하세요. 류호정입니다.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 오셨습니다. 네, 용해인입니다. 네. 미국 CIA가 우리 대통령실을, 안보실장을, 우리 안방을 도청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용태 최고? 일단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실 입장이나 여당 입장은 물론 국제 관계라 국익 차원에서 굉장히 신중을 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는 됩니다만 신중해야죠. 국민들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그러니까 한일 정상회담도 그렇고 이번 도청 의혹도 그렇고, 왜 우리 대통령실의 고위 공무원들은 마치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듯한, 마치 미국 정부를 대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냐에 대한 어떤 그런 의문이거든요. 그렇죠. 도청은 우리가 당했는데 우리가 피해자인데 가해자 입장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여당과 대통령실에서 말씀하시는 그 국익도 굉장히 중요하고 국가 안보도 중요한데, 저희가 동맹국으로서 미국에게 할 말은 할 수 있는 그런 여당과 정보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런 얘기 왜 국민의힘에서는 안 나와? 많이 하겠죠? 하겠죠? 저는 김용태 최고한테 처음 들은 것 같은데. 자, 정의당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벌써 조금 이상한 해명을 하잖아요. 마치 날리면 시기 때처럼 오해를 살 법한 조금 왜곡된 해명들을 막 하시는데, 이 와중에 또 반미, 친미, 반일, 반중 이런 진영 논리로 뭉개보려는 분도 있고, 저는 이게 굉장히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도청은 누가 했어도 잘못된 거잖아요. 네, 선의의 도청이 어디 있어요? 네, 그러니까 김용태 최고위원님 말씀처럼 좀 비슷한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대통령실이 요즘 MG 하지 않습니까? 청년들 이야기 듣겠다고. 이럴 때 청년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보다 이제 더 젊으신 분들은 특히나 태어날 때부터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단 말이죠. 자존심 있죠. 자부심 저희 있고. 국격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 맞은 사람이 때린 사람 눈치 보는 듯한 상황이잖아요. 항의를 해야죠. 도청을 하지 마세요라고 시작을 해서 어떻게 도청했나요? 그렇죠. 얼마나 도청했나, 무엇을 도청했냐 묻고 항의를 할 건 해야 하는 거고요. 근데 왜 잘못은 저쪽이 했는데 우리가 눈치 보고 있는 듯한 이런 상황 연출, 그리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다고 한미 동맹을 뽀개는 상황으로 가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알겠어요. 네. 할 말은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화났나 봐요. 화가 났습니다. 네, 보수는 이렇게 할게요. 뽀개는 죄송합니다. 네. 영희인 의원? 네, 저는 제가 이상한가라는 생각을 이 사태를 보면서 좀 했어요. 그러니까 4월 제가 너무 정신이 없는 해명들이 많이 나와서 어제 오늘 대통령실의 입장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4월 10일에 미국과 같이 공조하면서 이야기하고 협의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협의하겠다. 도청한 국가랑 공조를 하겠다? 물음표가 하나 딱 찍혔거든요. 그리고 4월 11일에는 거짓 의혹임을 명백하게 밝힌다. 거짓이라고 했죠. 그런데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 도청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청사 내부의 도감청은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미국은 해냈어요. 그리고 오늘 4월 11일에 김태효 1차장이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선의로는 도청을 해도 되는 건가요? 저는 이것들을 보면서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이 사람들이 이상한 건가, 이제 스스로를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실이 사실은 이 사안을 가지고 전 국민 대상으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고, 정확하게 미국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국내 안보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라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행보를 밟았으면 되었을 문제, 이 정도로 커지지 않았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정상회담 앞두고 이 도청 사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어야 지금 한미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주도권을 쥐고 협상을 해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어떤 실용적인 판단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 대통령실이 처해 있는 것 같고요. 어떤 낡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집단의 광기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면 상대국도 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국제 정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깨달으셨으면 좋겠고, 이번 미국의 도청 의혹, 뭐 도청을 했는지 아니면 전화가 새 나갔는지 아니면 휴민트를 통해 가지고 이게 이야기가 새어 나갔는지 좀 더 면밀하게 진상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세계 각국은 물론 동맹국도 자국의 중심,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한다라는 점을 정부가 당연히 깨달아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용해인 의원 지적하신 대로 이번 기회를 삼아서 저희가 정말 우리 안보, 국민들께서 느끼고 계시는 안보 불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네. 저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익, 자국의 이익 이런 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 정치권에서 대통령실이나 정부 여당에서는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신가, 또 일부 언론에서는 국익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금 기사를 쓰셨나 미국을 위해서 쓰셨나 막 이거 좀 헷갈린다 이런 분도 많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얘기는 별로 안 하고요. 전광훈 얘기만 합니다. 전광훈 얘기하다가 전광훈 목사하고 단절 얘기하다가 갑자기 김재원 최고는 이번에 이제 징계하자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마침 기사를 보니까 저도 기사를 통해서 접했는데 이제 윤리위원장이 공석이다가 최근에 네. 이제 윤리위원장이 임명되면서 임명됐어요? 김재원 최고의 과거 발언 이제 징계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지금 화두로 떠오른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김재원 최고를 징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못해요. 김재원 최고위원을 징계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연결되어서 생각될 분들이 이제 태영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조수진 최고 지난번 발언하신 거에 대해서도 그럼 여기에 대해서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징계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비판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야죠.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최고위원 리스크에 또 직면하게 되는 거잖아요. 태영 의원도. 난 최고위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붕괴가 되기 시작하면은 또 다시 저희가 총선을 앞두고 비대위로 상상하기 가야죠. 싫지만 정말 비대위로 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하게 약간 칼을 뽑는다고 해서 김재원 최고를 징계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한 가지 좀 여당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광훈 목사가 지금 기자회견을 하면서 막 떠들고 계시잖아요. 근데 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선을 애매하게 그을 것이 아니라 뭐 당원도 아닌 사람이 떠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뭘 대꾸하냐 이렇게 애매하게 말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시그널, 명확한 메시지를 던져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문수 위원장이 명확한 시그널을 했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시면 안 된다고 전 목사님이 훌륭한 일을 했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여기다 대고 자꾸 당내에 정광훈 목사를 당내에 어떤 연결시키는 것을 자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좀 빈틈을 보인 거에 대해서 오히려 당내에 대한 지도부가. 비판을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하는 분을 오히려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거는 그런 것은 좀 지양돼야 되지 않나. 오히려 정광훈 목사를 향해서 명확하게 메시지를 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류호정? 저는 우선 저도 사실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이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요. S본부에서는 부탁을 드리고 왔어요. 공중파에서 정광훈 목사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사실 목사 이게 자격정지 당하신 걸로 아는데 아니요, 전시라고 자격정지 아니에요? 당하시진 않았고요. 그러게. 지금 검토 중인 거, 검토 심의 중인 중이에요? 것 같은데, 그런데 네. 아니 지금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영향력이 막강하고 또 뒤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김기현 대표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네. 혹시 찔리는 게 있는가도 싶고 지금 그리고 이제 뭐 내부 단속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 내부 단속이라는 것이 근래에 이 사고 치신 그 뭐 김재원, 태영호, 조수진 같은 최고위원들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이렇게 당에 쓴소리 하는 것처럼 보이는, 제가 봤을 때는 맞는 말씀하시는 이 김용태 전 최고분 같은 분들 아니면 뭐 유승민, 홍준표, 이준석 뭐 이런 분들한테 하는 말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아마 그 김기현 대표도 위기감은 느끼고 있으실 것 같고, 근데 다만 김기현 지도부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출범 윤석열 한 달 지도부. 됐는데. 윤석열 지도부인 것 같습니다. 네. 용해인. 네, 류호정 의원 말씀하신 대로 사실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의 위기가 아니라 윤석열 리더십의 위기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네. 사실 극우 세력과의 단절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매번 보수 정권에서 반복돼 왔던 일이에요. 핵심은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비전과 능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이 여당으로서 해야 할 일을 잘하고
민생 문제 잘 처리하고 먹고 사는 문제 잘 해결하면 이런 극우 당원들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저런 극우파 당원들은 아주 일부의 사람들이구나. 정부 여당에게 국민의힘에게 믿고 국정 운영을 맡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알아서 어느 정도 신뢰가 되고 자정작용들이 펼쳐질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 지난 몇 달 동안 김기현 지도부에 대해서 기억나는 건 그저 이제 부족하면 그 밥 한 공기 더 먹기 운동, 그리고 뭐 정광훈과 함께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 그리고 이제 그 친윤 지도부와 기분 좋게 술 한잔 하시면서 술이 부족하면 더 갖고 와야지라고 말했던 이런 것 말곤 기억에 나지 않는다. 저는 이게 사실 이 정광훈 목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극우화, 보수화, 우경화 논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무능을, 국민의힘의 무능을 당내 분쟁으로 가리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좀 국정 운영을 공정과 상식에 맞게 법치에 따라서 하시면 저는 리더십도 잘 살아날 것이라고 보고, 그게 아니면 당정 공멸로 향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그 징계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대표께서는 강한 리더십을 좀 보여주셔야 된다고 당부드리고 싶었던 게, 제가 말씀하신 그 최고위원분들하고 지난번에 지도부 생활 같이 한번 해봤잖아요. 그럼 그때도 이제 모 최고위원이 이제 방송 나가가지고 이제 아침에든 저녁에든 이제 방송에서 막 비공개 회의 내용을 막 말씀하시면서 당을 비판을 하세요. 그렇게 갔다가 방송 갔다가 다시 지도부에 비공개 회의 들어오면 최고위원들끼리 앉아가지고 그 최고위원을, 방송 나갔던 최고위원을 향해가지고 제발 비공개 얘기 좀 하지 말라고 하고, 몇몇 최고위원들 짜증내고 화를 낼 때도 있거든요. 면전에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네. 그리고 알겠다고 말씀하셔놓고 다음날 또 나가가지고 또 방송하고 하시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그래요. 다 자기 정치를 전제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뭐 자중하시겠다라고 여러 최고위원들 말씀하시지만 한두 달 정도 또 지나면 쉽지 않을 거래요. 또 하실 겁니다. 한기총에서 지난해 전광훈 목사 2단 판정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보류됐습니다. 그리고 자격정지 3년 징계는 확정됐는데요. 한기총 회장을 전광훈 목사가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또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서 징계를 하더라도 그 다른 교단에서, 다른 교회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정광훈 목사를 오랫동안 이렇게 지켜봤는데 그분이 정치적으로 활동하시는 게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다음에 당원, 그리고 또 후원금 이런 쪽에서 굉장히 묶여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국민의힘, 그러니까 보수 내에서 정광훈의 입지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갔을 때도, 그리고 다른 논란이 왔을 때도 제가 그 목사님한테 죄송합니다. 그 별명을 붙여드린, 그분이 말 실수를 막말을 하셔가지고 신자한테, 여성 신자가 어떤 신자가 참 신자냐 했을 때 제가 그래가지고 그 팬티에 다른 말, 이렇게 속옷, 이거 어떻게 얘기하는 거 아시죠? 방송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나왔죠. 네, 그래서 제가 빤스 정광훈 목사라는 얘기를 붙여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거 비속어지만 그분의 그 막말은 용서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여러 번 비판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얘기는 한번 드립니다. 제가 10여 년 넘게 계속해서 취재하고 물어보는데도 아직 흔들리지 않았다는 얘기 여기서 합니다. 자, 근데 정의당. 네. 자,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결단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 지금 50억 클럽 특검의 공은 법사위로 넘어갔죠. 어제 브리핑도 있었는데요. 법사위원장이 국힘이잖아요. 네. 국힘이 50억 클럽의 실체를 이제 규명할 의지가 있다면 전체 회의에 상정을 할 거고, 없으면 이제 미루거나 거부를 할 텐데요. 그때는 이제 저희도 패스트 트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판단이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국민의힘도 대단히 큰 정치적 부담을 떠안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뭐 당장 곽상도 방탄이라는 프레임 뭐 이런 게 나올 것 같은데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발의한 지 20일이 지나는 게 이번 주말이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빠르게 절차를 진행하라고 계속 촉구를 할 예정인데, 지금 50억 특검 진행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국민의힘이 계속 이런 식으로 문개기 작전을 이렇게 한다면 정의당도 이번보다는 좀 빠르게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의당도 결단할 수 있다.
일단 특검 관련해서는 일단 검찰 수사를 좀 더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받는데 더 봐야 특검이라는 됩니까? 것이 어떤 수사를 하고 있을 때 네. 수사기관이 여기에 대해서 수사 의혹이 부실하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 보조적인 수단으로 쓰이잖아요. 근데 지금 어제 보면은 수사기관이 곽상도 의원 말씀하셔가지고 관련해가지고 건설사라든지 증권사라든지 어제 또 압수수색을 어제 했잖아요. 했어요. 네. 그 전반적으로 좀 그런 수사기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칫 저희 국민의힘이 우려하는 것은 이것이 자칫 수사 중인 검찰의 이재명 대표를 향한 그런 것이 연결되어 가지고 자칫 검찰의 수사가 스톱될까봐 그런 것 좀 우려하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좀 더 법사위에서 의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정농단 특검 말고요. 그 전에 삼성 특검으로 이렇게 예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김용철 변호사가 양심 선언을 하고 천주교 정의교원 사진단에서 신부들이 그 시국 미사를 열면서 삼성 이건희 회장의 비자금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드러났을 때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집니다. 특별수사본부장은 박한철. 헌재 재판관을 지내셨죠. 그때 그 특별수사본부의 검사가 윤석열 검사였어요.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수사가 막 굴러가요. 특별수사본부에서 굴러가는데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을 합니다. 특검이 꾸려지고 출범할 때까지 검찰 수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어받아서 바톤 터치를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수사합니다. 국정농단 수사도 그렇고 특검과 보통 검찰의 메커니즘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아니 근데 50억 특검 검찰이 수사를 안 했잖아요. 왜 이렇게 신나셨어요? 아니 저는 신나 보이시는데 특검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전문가니까 그런데 너무 수사를 안 했잖아요. 이제서야 압수수색하면 너무 좀 그렇잖아요. 글쎄 뭐 수사기관에 대해서 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뭐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고 그럼 제가 비판할게요. 검찰은. 이제서야 갑자기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는 척하는 거야말로 지금까지 이 관련된 수사가 부실했다는 것을 검찰 스스로가 사실 입증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특검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가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이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이 정의당이 이제 주장하는 대로 어느 정도 흘러왔기 때문에 이 처리 지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의당의 분명한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정미 대표가 인터뷰를 하셨는데 3월 패트는 안 되고 4월 패트도 안 되고 5월 패트는 되는 이유가 뭐냐. 저는 소위 의결 내용도 그렇고 이미 사실 3월까지 다 논의됐던 교통정리가 됐던 내용들이고 여당이 결사 반대하고 있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오늘 이정미 대표께서 김건희 특검은 여당에서 아예 고려 안 할 거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쌍특검 쌍패트를 가자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 이럴 거면 도대체 왜 지금까지 아웅다웅을 한 건지 국민들은 저는 이해 못하실 거라고 보고요. 이 야당이 공조해서 주도할 수 있었던 특검법 패트의 어떤 시간을 2달이 미뤄져 버린 것을 저는 평가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정의당의 선의가 있었다는 것을 의심하진 않지만 여당이 이렇게 나올 걸 정말 몰랐나. 저는 정의당도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모든 국민이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쓴 비판이지만 네. 정의당에서 좀 이 의미를 헤아려 주시고 야3당 공조 회복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류호정 정의당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지난 29일에 법사위 전체 회의에 상정됐을 때 국민의힘 그 의원들이 저희가 막 원내대표단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법사위원들도 찾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상정이 됐을 때 정의당한 수용 의사를 내비쳤었거든요. 근데 그때 사실 민주당이 그 안을 좀 전격적으로 받아서 진행을 했으면 지금쯤 훨씬 진척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김건희 특검 얘기를 꺼내시면 속기록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 얘기를 꺼내시면서 이제 또 파행이 됐죠. 국민들께서 이런 걸 잘 모르시는데 민주당이 두 특검 모두 빨리 진행하려는 그런 정당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둘 다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둘이 함께 통과될 때만 중요하다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지겹다고 한 게 이런 정략들인 거거든요. 국힘도 민주당도 50억 특검 할 때는 50억 특검만 이야기를 해야지. 그리고 이게 뭐 50억 특검의 목적이 뭐 정쟁이나 패스트트랙, 기승전 패스트트랙이 아니잖아요. 진실 규명하고 납득 가능한 결과를 내놓는 거지.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더 진척이 안 될 거다. 그래서 지지부진하지만 저희가 그래서 계속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원한 대로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 50억 특검에 대해서만 여야가 협의해야 되지 계속 민주당에서 추가적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하려고 하고 뭐 이러한 것들을 보인다면 결국에 정쟁으로 휘발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야당도 여기에 대해서 원한 대로 좀 토론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협의 가능한 것만 먼저 논의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에 동의할 수가 없고요. 김건희 특검도 검찰의 수사가 부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협상의 가능성 등을 따져서 우리가 이것의 논의의 우선순위를 나눈다면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국회에 산적해 있는 특히 야3당 공조로 통과시키겠다고 우리가 공히 이야기하고 있는 뭐 노랑봉투법이라거나 뭐 아니면 그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같은 것들도 사실 다 마찬가지 논리에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민생 법안들 왜 야3당 왜 이렇게 추진하지 않지요? 공조 왜 안 되죠?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간담회를 가지고 공동으로 했는데요. 곧 이제 야3당 발의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 그를 위한 이제 유가족분들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김용태, 류호정, 용예인 세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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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요.